가끔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위해 익숙한 인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비추지 않는다. 그날 새벽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토요일 새벽 1시. 죄와 사치가 손잡고 춤추는 신성한 시간. 하지만 이번엔 춤은 없었다. 사람들이 스트립을 걷다가 놀란 눈으로 던진 질문은 단순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이 질문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텅 빈 거리를 가르는 게 아니라 도시의 심장을 찢는 질문이었다. 라스베이거스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사람들의 소음, 모든 언어로 터지는 대화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힌 간판 아래의 셀카 소리로 살아간다. 그게 없다면 라스베이거스에 남는 건 겉모습과 약속뿐이다. 사람 없는 라스베이거스를 보는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잊혀진 것처럼 느껴진다. 마법이 깨져버린 것 같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침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그건 공포다. 지친 얼굴의 웨이트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작년 이맘때는 하루 TV 300에서 500달러였다. 하지만 오늘은 몇 시간 동안 일하고도 불과 124달러. 외부에서 보면 많은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를 아는 사람은 안다. 이곳에서 그 돈은 겨우 수만 번 쉬는 수준이다. 스트립은 조용함을 용서하지 않는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도시가 고통을 느낀다. 바닥이 흔들린다. 벨라지오 분수가 춤추고 호텔 외관이 여전히 화려해도 문장 사이의 침묵이 더 무섭다. 라스베이거스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이 아니다. 그건 체험이다. 송긋, 소리, 과잉이 중요한 도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내일이 칵테일 잔 속에 녹아드는 곳. 불가능마저도 할인 중인 것처럼 보이는 곳. 하지만 그 불가능조차 이제는 매력을 잃고 있다면, 지구에서 가장 큰 쇼가 빈 좌석 앞에서 공연된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는 경제만이 아니다. 도시의 집단적 영혼이 흔들린다. 군중의 부재는 정서적 정전이다. 관광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통계가 아니다. 그건 이 도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일이다. 라스베이거스는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올 거라는 확신 위에 세워진 도시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다. 왜 지금일까? 무엇이 바뀐 걸까? 건물은 그대로다. 불빛도 여전히 돌고 있다. 카지노는 문을 열고 있다. 그런데 무언가가 부족하다. 사람의 온기, 군중의 열기, 실제 존재들이 사라졌다. 홍보 영상 속 아바타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 세계의 욕망을 앞서갔던 도시가 이제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당황하고 있다. 그건 바로 무관심. 라스베이거스는 실패하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잃었는지, 되찾을 수 있는지를. 진실은 이렇다. 화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호화로움에는 관객이 필요하다. 쇼에는 반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반응이 사라지고 있다. 124달러를 받는 웨이트리스는 수천 명을 대변한다. 로비를 지키는 리셉션,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기사, 관객 없는 거리 공연자들, 모두 라스베이거스라는 거대한 환상의 작은 톱니바퀴들이다. 그리고 지금 그 기계는 감기에 걸린 듯하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리면 진동은 도시 전체에 퍼진다. 도시가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모두는 그 이상함을 감지한다. 움직임이 조금만 줄어도 일상이 낯설어지고 불안이 자라난다. 그 불안은 반짝이는 간판 틈 사이를 흐르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믿음을 갉아먹는다. 이제는 모두가 깨닫는다. 라스베이거스조차 세상의 피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토요일 새벽 스트립은 이래서는 안 됐다. 하지만 이렇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경고등은 충분히 켜진 셈이다. 이건 단순한 관광 수치나 나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부의 온도가 변했다는 신호다. 더 미묘하고 더 내면적인 변화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느껴진다. 생기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속삭임만 가득할 때처럼. 라스베이거스 방문객의 감소는 경제적 현상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변화다. 그건 집단적인 심리 상태를 비춘다. 깊은 피로,
우리가 에너지와 돈, 그리고 희망을 어디에 두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필요. 당신이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그에 의존하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 호출 앱을 돌리는 매형, 대학 친구 중에 모든 걸 적고 테마 레스토랑의 셰프가 된 사람, 혹은 무료함을 이기려 카지노에서 딜러 일을 시작한 은퇴한 이웃. 이 사람들이 진짜 온도계다. 말 없이도 그들은 말하고 있다. 무언가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다고.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의 경제학자 스티븐 밀러는 쉽게 놀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차트와 그래프, 예측을 다룬다. 하지만 이번엔 이 말을 찌푸렸다. 올해 누적 방문객 수가 6.5% 감소했다. 겉보기엔 기술적인 숫자일 뿐. 하지만 그것을 얼굴 이야기 맞지 않는 월말 계산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 퍼센트 하나마다 수천 명의 부재가 있다. 취소된 여행, 미뤄진 가족의 꿈, 멈춘 투자.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다르게 들린다. 청춘의 무모함은 지나갔고 노년의 고요함은 아직 멀다. 이 시기는 선택을 되짚는 시기다. 모험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찾는다. 라스베이거스는 점점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중함의 문제다. 문화적 변화도 있다. 수십 년간 라스베이거스는 당신은 누릴 자격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팔렸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의미는 달라졌다. 어제의 보상은 오늘의 낭비처럼 보인다. 어제의 모험은 오늘의 피로처럼 느껴진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위기, 쌓이는 고지서. 이 모든 것이 한때 충동이었던 여행을 이젠 계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대부분 가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래서일까? 더 많은 이들이 조용한 곳을 찾고 있다. 숨겨진 해변, 시골집, 손주를 보러 가는 여행,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숨 쉬기 위한 후퇴. 2025년의 럭셔리는 더 이상 반짝임이 아니다. 그건 시간이고 평온이고 진정성이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그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감정적 현실과 멀어져 보이기 시작했다. 해외 여행객의 감소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단지 미국 내 여행자가 줄어든 게 아니다. 세상이 라스베이거스를 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세상이 시선을 돌리면 도시는 그걸 느낀다. 이 모든 걸 대변하는 이야기가 있다. 덴버에 사는 52살 간호사 로라의 이야기다. 그녀는 팬데믹으로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늘 약속했던 여행을 혼자라도 떠나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예약, 비행기 티켓, 계획까지 다 세웠지만 출발 며칠 전 그녀는 지출 목록을 보았다. 통장 잔액을 보았다. 그리고 아직 지우지 못한 옛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걸 취소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진짜로 찾고 있던 것은 라스베이거스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로라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 있다. 멈춘 사랑 이야기들, 다시 쓰인 꿈들, 바뀐 우선순위들. 그들의 부재는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카지노의 빈 테이블에서 느껴진다. 스티븐 밀러는 경고한다. 라스베이거스가 의미를 지키려면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새로운 방문객, 새로운 꿈꾸는 방식,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 도시는 여전히 아름답고 볼거리와 마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와 의심, 그리고 달라진 욕망을 지닌 관객과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라스베이거스만의 일이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관광, 경제, 그리고 상상력조차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결정되는 것에 의해 바뀐다. 대통령궁, 전쟁 회의실, 정보작전실에서. 라스베이거스의 매력이 줄어든 이유를 이해하려면 공항 통계만 보는 걸로는 부족하다. 세계의 판도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좌우하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깊이 있게 다룬 이북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 그들이 젊을 때부터 지녔던 집착, 권력을 향한 전략, 결정 속의 모순. 이 모든 걸 알면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왜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도 멀리서 내려진 결정에 영향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61세 공군 퇴역 군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라스베이거스는 그와 그의 아내가 인생의 작은 승리를 기념하던 장소였습니다. 부채를 갚은 날, 손자의 생일, 좋은 건강 소식이 있었을 때마다 그곳에 갔습니다. 매번 방문 때마다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레스토랑, 그가 $300를 딴 카지노의 테이블, 내부 농담이 담긴 이름의 음료. 하지만 마지막 여행에서 뭔가 깨졌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웨이터도 달라졌고 빛은 복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곳이 여전히 자신이 존재를 기념하고 싶은 장소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종류의 반성을 열어줍니다. 무엇이 한 장소가 사람들에게 계속 의미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기억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 애정, 지속적인 재창조에 의해 먹여져야 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노탈기아 향수가 갱신되지 않으면 우울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우울은 객실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룰렛 테이블을 채우지 못합니다. 동시에 낙관적인 보고서들 속에서 감춰진 집단적 피로감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더 강화하고 아티스트를 더 수입하고 동일한 패키지에 더 많은 빛을 비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객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짧아진 근무 시간, 적어진 팁,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표현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단지 경제적이지 않다면요. 우리가 즐거움을 이해하는 방식에 감정적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꾸며낸 사치에 여전히 자리를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간단하고 더 친밀하며 더 진정성 있는 경험을 찾고 있는 걸까요? 라스베이거스는 언제나 하나의 연극이었지만 이제 관객은 공연보다는 무대 뒤를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팬데믹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이 보장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었고 더 이상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자유와 일상의 선택들의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것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 다른 이유로 여행하고 싶어하는 마음, 큰 불빛들 밖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라스베이거스는 그 모든 과잉 속에서 진짜로 만지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시간은 신호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잔인합니다. 도시는 답을 필요로 합니다. 빠르게. 왜냐하면 매달 변화가 없는 채로 지나가는 시간은 상징적 공허로 더 가까워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2025년에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사람들이 집을 떠내 어딘가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 때 어떤 종류의 안식처, 축하, 기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걸까요? 마리나는 47세 이혼한 상태로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꿈꿨습니다. 돈을 아끼고 잡지를 자르고 관광객들의 영상을 보며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상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녀를 무심히 맞이했습니다. 가격은 터무니없고 서비스는 급하게 이루어졌으며 투어는 자동화되었습니다. 마리나는 사진은 남겼지만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나이를 먹지만 기억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는 방문객들의 마음과 점점 더 적은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감동을 주었다면, 혹은 예전에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변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라스베이거스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전히 이 목적지를 꿈꾸시나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서 당신의 소망을 찾았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공동의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되찾는 문제입니다. 조금씩 반복, 인공성, 약속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상실된 연결을 복원하는 문제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항상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외관, 새로운 쇼 등을 통해 빠르게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재창조가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이 시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인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도시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지나간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로 지나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도시들도 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품위 있게 다루는 대신 이미 맞지 않는 젊음을 강요하려 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쾌락의 모델을 영원히 하려는 시도 속에서 집단적 욕망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욕망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하지만 항상 환상으로 살아온 곳에서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도시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모순입니다. 그녀는 환상과 약을 원하고 과장과 편안함, 일탈과 안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런 흐릿한 경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휴가조차도 목적을 찾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구는 변하지 않는 진열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클라라, 54세, 포틀랜드에 퇴직한 사서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녀는 젊었을 때 라스베이거스에서 테마형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엘비스가 결혼을 주례하고 시녀들은 영화 스타처럼 옷을 입고 모든 것이 영화처럼. 하지만 25년 후 새 남편과 함께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뭔가 막혔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막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결혼식을 선호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느끼고 있던 것에 비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예언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눈이 반짝이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룹은 이전에 비해 훨씬 작은 부분 집합으로 더 넓고 분산된 관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더 이상 대다수가 아닌 프로필에 대해 높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감정적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같은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세대가 바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불황, 팬데믹, 재출발, 상실을 겪어온 남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산만함을 쫓는 대신 더 선별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여운을 남기는 경험을 원합니다. 자신의 기억, 상실, 애정을 담은 장소를 원합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준비된 말을 하며 진정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습된 독백처럼 들립니다. 만약 도시가 그만 소리치면 어떨까요? 잠시 동안이라도 인상을 주려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단지 관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쇼가 아니라 존재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최근에 가장 큰 기대감의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시가 우리를 위해 춤추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와 함께 춤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는 이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효과가 없는 것을 고집하며 베팅을 더 할까요? 이 의문 속에는 잠재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너무 많은 빈 객실 속에서, 목적 없이 날아가는 전단지 속에서
TV 적어도 여전히 웃으려는 직원들의 눈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위장된 일종의 우울함, 마치 도시 전체가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객, 새로운 역할, 어쩌면 이 모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싫어하는 주제, 바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화려한 광고판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관리자들 사이에서 속삭이며 분석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전달되는 숫자들입니다. 2025년 라스베이거스는 미리 결제된 패키지 취소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방위 동안 예약 취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시작한 사람들 중 거의 4분의 1이 출발 전에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닙니다. 아마도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비용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식처럼 보이는 오락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글자 그대로 마케팅 실험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를 자주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팔리고 있다는 느낌은 내 즐거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한 것은 53세의 미니애폴리스 거주자인 한 치료사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발언에서 매트릭스가 포착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가 백분율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는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가 보내는 작은 제스처에서 비행기표 구매를 클릭할지 아니면 브라우저 탭을 닫을지의 고민에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직관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충동적으로 행동하던 도시로서 분명한 신호입니다. 무언가가 집단적 상상 속에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라스베이거스의 경쟁 도시들이 바로 라스베이거스 모델의 반대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몰입형 경험, 감정적 여행, 사회적 목적을 지닌 숙소, 기계나 정해진 일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투자하는 도시들입니다. 2025년 3월에 발표된 세계관광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 페루의 쿠스코와 같은 도시들이 변화하는 여행 관련 검색량에서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경향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쉽게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뒷전에서만 이야기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덜 포화된 목적지로의 기업 행사 이동이 지난해 16%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밴쿠버, 산티아고, 심지어 메델린과 같은 도시들이 새로운 유형의 직원들이 원하는 일과 개인 경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대적이고 더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구조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우던 기업들에 의해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을 위해 가장 많이 형성된 도시가 점차 그 도시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픕니다. 라스베이거스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삶을 구축하고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에게는 아픕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고통은 몸이 아픈 곳을 느끼고 나서야 치유가 시작되듯 필요한 고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무 데서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것은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사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은 마르코스 62세 브라질인으로 라스베이거스 시내의 전통적인 호텔에서 포커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97년에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아직 대형 공연과 대형 리조트의 폭발적인 시대 전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력을 쌓고 눈빛으로 웃는 법을 배우고 칩을 만지는 방식으로 선수들을 알아보며 피로를 유머로 숨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마르코스는 라스베이거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도시에 숨어있는 비공식적인 장소들, 관광객들이 모르는 동네의 구석구석을 알았습니다. 올해 1월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는 경영진에게 이제는 이 도시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거대한 것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저는 비어있는 극장의 배역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산타페로 이사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기계도 없고 인위적인 배경음악도 없고 대형 이벤트도 없는 곳입니다. 가장 큰 소리가 끓는 주전자 소리입니다. 그가 예전 생활이 그리운지 묻자 그는 감사와 슬픔이 섞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일 뿐입니다. 마르코스의 변화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을 넘어서서 발생한 잠재적인 변화의 물결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세계관, 가치관, 시간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서두르게 만든 세상 속에서 이제는 진정한 멈춤을 추구합니다.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멈춤을 추구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그 급박한 속도, 끊임없는 빛, 지속적인 성과 논리 속에서 여전히 그 의미 있는 멈춤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라스베이거스는 결코 단지 돈에 관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도시의 진정한 동력은 항상 욕망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욕망, 속하고 싶은 욕망, 재창조하고 싶은 욕망. 문제는 이 욕망을 오로지 숫자로 번역하려 하면서 도시가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와 단절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광고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기계의 뒷면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 56세의 미렐라는 20년 넘게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해온 직원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해고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운영 재조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한 번의 근무 중에 10명, 30명의 동료들과 마주쳤던 복도에서 이제는 5명 또는 6명만 마주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침대 시트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점점 더 참을성이 없고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있지만 거의 누구도 표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라스베이거스의 숙박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의료 휴가 신청이 37%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진단서에는 불안, 수면 장애, 만성 통증과 관련된 증상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는 통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이라고 말하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그동안 광고판은 여전히 웃고 있고 슬로건은 여전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계속해서 더 이상 현재를 지탱할 수 없는 집단적 기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극이었으나 이제는 고집처럼 들리는 것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은 도시가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 사이의 불협화음입니다. 라스베이거스가 더 많이 제공하려고 애쓰는 동안 관객은 점점 더 적게 적은 소음, 적은 허세, 적은 인위적 요소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욕망이었으나 이제 그것은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언젠가 지칩니다. 그 한 예로 기업 이벤트를 위한 쇼 모델의 붕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컨벤션이 중요한 행사였지만 이제 많은 인사부서들은 웰빙, 인간적인 연결, 자연에 집중하는 더 작은 목적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8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9%가 2027년까지 라스베이거스를 이벤트 목적지로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공되는 경험과 기업의 가치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가치. 이 단어는 라스베이거스의 공식적인 어휘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세계는 변하고 있고 관광객은 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속삭일 때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낡은 모델을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합의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인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합의는 무엇일까요? 전복으로 태어난 도시가 이제 공공이 원하는 것은 의미라는 시대에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며 덧없는 것처럼 만들어진 곳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범위를 줄이고 서비스를 인간적으로 만들고 맞춤형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바이나 마카오와 같은 아시아의 거대 경쟁자들과 과시적인 경쟁을 하는 대신 친밀한 재창조에 투자하는 것이죠. 호텔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바꾸고 진정한 휴식의 환경을 만들며 인공지능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제까지 오락제국의 이미지를 포기하고 아마도 더 유기적인 무언가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적은 제국, 더 많은 만남, 더 적은 마케팅, 더 많은 경청. 하지만 저항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대중의 압력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시는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웃고 손을 흔들고 기념품을 나누고 침묵합니다. 이제 확신마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비된 공식도 긴급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도 이런 갈림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유일한 답은 드문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듣기. 라스베이거스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계나 성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그리움, 그들의 탐색, 그들의 침묵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는 전시장이 아니라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관광을 지탱하는 것은 더 이상 화려한 약속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항상 연극으로 살아온 도시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길을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라스베이거스가 그 빛을 버리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하루를 잊기 위해 대륙을 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아직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이 변화는 공허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이 가쁜 행성에서 일어납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정부에서 내린 결정이 한 식품의 가격, 한 기업의 운명, 한 가정의 평화를 바꿉니다. 불안정성은 더 이상 먼 뉴스가 아니라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처럼 모든 무대와 인위적 요소를 지닌 도시도 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도 세상 밖에서 살지 않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진정으로 형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급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은 단지 국가의 수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비록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경로를 그립니다. 그들의 트라우마, 집착, 냉정한 계산, 공적 내러티브는 국제 조약에서부터 투자 속도, 시장의 기분, 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들 지도자의 전기들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호기심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서.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으니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아마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결코 라스베이거스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관광에 관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말없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시간, 휴식, 희망을 한 도시에 맡길 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상징적인 장소들조차 때로는 구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날 어떤 도시가 여전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대화하고 있나요? 어떤 장소가 여전히 당신이 필요한 것을 듣고 있나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